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동부산의 우리 용 소장님과 함께 뜨겁고 뜨거운 일광 노르웨이 숲 오션포레. 네. 오늘 따끈따끈하게 소식이 바로 올라왔거든요. 오늘 모집 공고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할지 말지 사실 엄청 고민이었는데 가격을 보고 결정을 하려고 했거든요. 네. 지금 가격이나 구조나 이런 게 좀 잘 나왔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빨리 제가 긴급 요청을 해서 우리 용 소장님 모시고 바로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광 노르웨이 숲 오션포레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위치는 이제 일강 신도시 거의 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네.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 삼덕성당이 있는. 그렇죠. 네. 지금 여기는 이제 토지를 다 매입하고 이렇게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택지랑 거의 똑같습니다. 네. 조합원들이 없는 곳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피스타동은 1차, 그 다음에 이편한 세상, 바로 마주보고 있으면 오른쪽이고 지도로 볼 때는 위쪽이게 되겠죠. 예. 여기가 사업부지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일강 신도시다라고 할 정도로 네. 거의 뭐 입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위치해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를 보면서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날짜 4월 12일 날 모집 공고가 났고요. 뭐 청약 이벤트라든지 계약자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사업 기호부터 보겠습니다. 네. 위치는 기장구 일강의 위천리 1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1300세대. 와, 세대수가 많아서 그렇죠. 또 괜찮아요. 일강 신도시에서는 가장 많은 세대수라고 할 수 있고 네. 지하 3층에 지상 29층 규모의 무엇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차 대수가 1.5대다. 네. 지금 현재 일강 신도시에서 가장 주차 대수가 가장 많은 게 동원 1, 2차거든요. 네. 이게 한 1.7이래요. 나머지는 1.2 정도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 요즘 아파트 1.2다 그러면 빡빡합니다. 빡빡하죠. 그리고 신도시는 차량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저희만 해도 차 2대. 네. 소장님도 차 2대 아닌가요? 2대입니다. 그래서 일강에 지금 주차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이게 1000세대 이하다, 500세대 이하다, 이러면 또 파워가 좀 약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신도시 바로 붙어 있지만 세대수가 작으면 거기까지 영향을 좀 덜 미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단일 단지로 해서 약 1300세대죠. 그럼 파워를 가지게 된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주차 대수 하나, 그 다음에 지상 최고층이 얼마? 29층. 요거 하나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요거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네. 요 두 개는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건폐율이 12%네요. 자, 건폐율이 12%입니다. 12%. 네. 네. 저기가 신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빡빡하게 빡빡할 수 있죠. 지을 수 있는 땅인데 네. 오히려 쾌적하게 들어옵니다. 거의 신도시급 네. 건폐율이다. 이 건폐율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지만은 요게 낮으면 낮을수록 동간 거리가 넓고 그럼요. 그다음에 녹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다 이렇게 느끼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도심에 보기 힘들죠. 그래서 쾌적하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거의 신도시급 쾌적함이 완비되어 있다. 네. 자, 그 다음에 입지 환경 한번 보겠습니다. 1300세대가 들어오는데 중요한 거는 만여평의 단지 내 조경. 와, 그 다음에 리조트가 가미된 이런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네. 이 키워드 기억해 두셔야 키워드 됩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강 신도시 바로 붙어 있는 오션포레 현장이고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일강역, 동해선이 지나가는 일강역이 바로 인근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4호선 연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네. 안평역에서부터 쭉 어디로 가나요? 기장역을 거쳐서 이렇게 일강역을 가는 게 아니고 일강 신도시 안으로 들어와요. 네. 그러면 도시철도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는 느낌이 도보로 좀 몇 분은 걸어야 되는데 일강 신도시 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강 신도시에서 도시철도 이용하기가 더욱더 좋아질 예정이다. 이런 호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지 배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지 배치도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쪽이 동쪽이겠죠? 네. 그래서 이 북쪽 방향 개념 잘 잡으셔가지고 이 아래쪽으로 이쪽 방향으로는 동은 2차가 있고 더 가면 일강역. 네, 맞아, 일강역이 있고 바다가 있겠죠. 네. 그죠? 그다음에 이 아래쪽으로는 남양을 바라보고 있는 곳인데 이쪽이 동은 1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단지 배치도를 보면 거의 남향으로 다 뽑았다. 요즘은 트렌드가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바닷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네. 바다를 보이는 동쪽 방향으로 구조를 좀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W 같이 네. 북쪽 방향이 바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뽑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신도시이기 때문에 남향을 선호해서 남향 위주로 이렇게 단지를 뽑았고요. 네. 제가 아까 29층 요거 중요하다 했잖아요. 네. 예, 그게 바다 보이는 동쪽을 뽑지 않고 남향을 뽑은 좀 결정적인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전반적으로는 84로에서 여기 34평이거든요. 34평과 106타입, 요게 40평입니다. 네. 그리고 112가 42평. 그래서 중대형 위주의 평형을 뽑았다. 지금 대형 평수가 있는 곳이 동원 1차, 2차 이렇잖아요. 여기도 40평대가 있는 게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 어디가 있냐? 여기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요렇게 보이는 요거 1, 3, 4, 1, 3, 4, 1, 3, 4, 1, 3, 4 요게 이제 대형 평수예요. 딱 보시면 이런 것들이 타워형으로 좀 마련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나중에 안에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살펴볼게요. 네. 운동을 다 대형 평수가 좀 배치되어 있네요. 맞죠. 어떻게 보면 약간 1동, 2동 바닷가 쪽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노릴 것도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동호수 배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고층이 아까 29층이라 했거든요. 네. 거의 최고층의 동해 최고층은 거의 28, 29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층도 있고요. 네. 쭉 보시면 이동이 하나 좀 낮다, 그죠? 네. 이동이 이제 이 107동의 1, 2호 라인이 거의 22층, 3층, 23층이네요. 이렇게 있고 전반적으로는 29층 정도가 되어 있다. 그러면 29층이면 바다가 보이나요? 요게 아마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거거든요. 네. 그거를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앞서서 이제 타입을 한번 볼 건데, 이제 이 모델하우스라고 요즘은 이 사이트에서 모델하우스를 직접적으로 안 가고, 이렇게 컴퓨터, 책상에서 쉽게 볼 수 있거든요. 네. 요거는 개인적으로 보시고, 타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84A 타입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4베이 구조죠. 네. 4베이 구조라서 침실, 거실 이렇게 안방 다 있고,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하나 뽑아드릴게요. 알파룸이 방 크기만 해요.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대부분 여기를 딱 보고 구조가 아 좋다 이 정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좋고요. 현관에 팬트리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알파룸이 있는데 팬트리가 또 있어요. 부부 드레스룸 U자형으로 해서 좀 크게 잘 뽑혀 있고 네. 그래서 전형적인 그냥 4베이의 구조에 알파룸이 하나 좀 더 있다는 게 좀 특징이 되겠고요. 노르웨이 숲 오션폴의 특징이 뭐냐면 이 T자형이잖아요. 네. 테라스가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A 다음에 T가 붙어 있네요. 네, A 타입의 테라스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테라스는 약간 고층이라든지 펜트형 뭐 이런 데에 들어있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어디에 들어왔냐? 1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층형 테라스 특화 세대라고 했는데 84A 같은 경우는 10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느 동에 있냐는 거 보시고요. 보면 이제 1층에 테라스가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거실에서 테라스를 누릴 수 있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1층 같은 경우는 그 1층의 단점을 죽이고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뭐 정원을 가꾼다든지 1층만의 정원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명지 신도시라든지 다른 지역에도 또 있잖아요. 네. 여기는 그것보다는 1층에 이렇게 테라스를 둬서 1층에 대한 수요도 함께 잡아가겠다. 딱 이런 느낌으로 지금 분양을 하는 것 같아요. 애기 키우거나 이러면 더 좋겠는데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르신들 1층에 뭐 고층 싫어하시는 분들 1층을 이렇게 자기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테라스로 만들 수 있다. 84A 같은 경우는 10세대가 분양을 하고요. 네. 자, 다음에 B타입 보겠습니다. B타입 같은 경우도 보시면 구조가 다르죠. 다르네요. 전형적인 2베이 구조인데 좀 다른 것이 뭐 있냐면 여기 알파룸이 있어가지고 3베이 같은 2베이, 2베이 같은 3베이 막 이런 느낌이에요. 2.5베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형적인 2베이라면 안방 거실이 요 아래 있고 침실 2, 3가 요 위쪽에 있는 게 전형적인 네. 이런 구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관에 있는 현관 팬트리 A 타입보다 조금 넓게라는 게 좀 느껴지고 뭐 다용도실이 주방에 이렇게 붙어 있고 이런 게 이제 비트 공간인데 이런 것들이 좀 죽어 있는 공간들이 좀 많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부부 드레스룸 이런 것들 구조가 좀 특이하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 여기도 테라스 1층 테라스 특화 세대가 여기는 이제 B 타입 같은 경우는 2세대 110동과 111동에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거실에서 테라스가 딱 마련되어 있습니다. 1층만 테라스가 있는 거다. 네, 그렇죠? 1층만 테라스 있습니다. 네. 자, 다음에 C타입 한번 볼게요. 자, C타입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4베이 구조입니다. 네. 4베이 구조인데 더 특징적인 것을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현관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현관 팬트리. 좀 더 넓다라는 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느껴지십니까? 네.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안방 같은 경우 보면 드레스룸으로 지나가는데 부부 욕실이 이렇게 안방에서 부부 욕실로 가려면 드레스룸을 지나서 부부 욕실로 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개방이 돼 있죠. 네. 어디로? 알파룸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A탑처럼 알파룸이 있는데 그냥 단순한 출입문이 있는 게 아니고 양방향 출입문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네. A타입과 거의 똑같으나 이렇게 알파룸이 드레스룸이 크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팬트리도 있고요. 그래서 거실과 주방이 이어지는 이 공간이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지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런 게 이제 비트 공간, 죽은 공간이거든요. 이 죽은 공간이 생각보다 작아요. 우리 아까 A타입 볼까요? A타입 같은 경우는 이런 비트 공간이 이렇게 조금씩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그것보다는 좀 더 작아서 좀 더 효율적으로 C타입 같은 경우는 좀 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C타입의 특징입니다. 이런 것 좀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공간 활용도가 더 좋아지니까. 보통 안방에서 알파룸을 더 있는 것들은 이제 애기들이 좀 어리다든지 애기들이 울음소리라든지 애기들이 뭐 동선이 안방과 조금 유사하게. 왜냐하면 여기에 안방이 있는데 자녀들 방을 여기에 두면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리면 이런 알파룸에 자녀들 이렇게 케어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C타입에도 1층 테라스 특가 세대가 8세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0평 106타입을 한번 보면 이렇게 전형적인 또 4베이 구조입니다. 혹시 좀 넓네. 네, 뭐가 넓어 보면 저는 주방하고 거실이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알파룸이 약간 좀 유배당한 것처럼 말 안 들으면 요즘 뭐 좀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유배식 보낼 정도로 이렇게 좀 구석에 있다라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근데 구석이 아니고 현관을 들어오면 바로 입구방처럼 이렇게 알파룸이 들어있고요. 팬트리, 주방 팬트리 이렇게 돼 있고 현관 팬트리 돼 있고 딱 보시면 이게 이제 비트 공간인 것 같아요. 요 공간이 좀 많이 보인다는 게 저는 특징적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드레스룸이 이렇게 크게 U자형은 아니지만 기역자로 이렇게 좀 크게 뽑힌 게 아무래도 40평이니까 좀 그런 것들이 A타입과 뭐 C타입보다는 좀 더 크기가 좀 크다라게 좀 느껴집니다. 이게 40평이고요. 40평에도 특가 세대, 2세대가 101동 3동에 이렇게 있습니다. 구조나 향이나 다 괜찮네요.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2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42평도 보면 거의 4베이인데 드레스룸까지 합치면 5베이처럼 보이지만은 그래도 여기는 창이었기 때문에 일단 4베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관 들어오면 바로 알파룸이 있는데 알파룸이 40평보다는 좀 커 보입니다. 좀 커 보이다고 저도 느껴지고 거의 침실 2 정도 규모인데요. 그렇죠. 침실 2보다는 제가 볼 땐 좀 커 보인다는 느낌이 좀 들고 어쨌든 현관 팬트리도 40평보다는 좀 커 보인다고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주방 팬트리 겁나 큽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아까 우리 여기에 40평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나 이 어느 부분에 좀 죽은 비트 공간이 굉장히 커 보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비트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다. 그래서 40평과 42평의 차이라면 이 비트 공간을 좀 살려서 좀 크기를 좀 크게 했다.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 하면 드레스룸이 이렇게 C자형, U자형으로 C자형으로 되어 있고 아까 40평은 이 부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실외기실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거를 다용도실로 뺐다. 요게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요 구조가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안방은 뭐 크기는 비슷한데 드레스룸이라든지 욕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커 보인다.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타입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그렇죠. 왜냐면 넓고 우리가 또 최근에는 유튜브를 좀 하다 보니까 알파룸에서 제가 좀 작업을 하면 주방도 가깝고 가족들도 안 깨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개인 취향으로는 좀 이게 참 마음에 드네요. 맞습니다. 40평 때부터는 이제 거실, 그러니까 방이 원래라면 하나, 둘, 세 개잖아요. 알파룸까지 하면 4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개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방이 거의 4개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개인적으로 아빠 방, 그렇죠. 안방은 누구 방이야 물어보면 엄마 방 이럽니다. 그럼 아빠 방은 없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아빠 방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가 세대 테라스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6세대, 42평 A타입은 6세대 이렇게 있습니다. 향이 남동 남서 이래 있네요.
A타입 같은 경우는 우리 단지 배치를 보면 101동, 102동 아까 혹시 모르잖아요. 동원 2차를 넘어서 바다를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요 라인하고 요 라인이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가 2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1차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 넘어가지고 이제 바다가 있으니까 그래서 A타입이 굉장히 좀 좋아 보인다라고 느껴지실 분들은 아마 이 구조도 좀 잘 빠졌기 때문에 네. 좀 전략적인 타입이 바로 A타입, 42평 A타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B타입 한번 볼게요. 자, B타입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34평의 B타입 같이 거의 유사합니다. 네. 근데 아까의 차이점은 여기에 베타룸이 있어요. 네. 뭐 알파룸은 뭐 많이 들어봤는데 베타룸은 뭐야? 네. 그냥 방 하나 더 주는 겁니다. 아, 하나 네. 더 주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34평의 B타입 같은 거는 2베이였는데 요거는 3베이라고 좀 보시면 될 정도로 이렇게 창이 양방향 창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현관이 들어서 현관 팬트리에다가 이제 전형적인 이제 2베이, 3베이 구조의 이렇게 침실이 이렇게 있고요. 알파룸이 이렇게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 그러면 안방이 하나 있죠. 네. 그럼 베타룸이 있으니까 요거 방 쳐보자고요. 네. 그럼 2개죠. 그 다음에 알파룸 있죠. 요것도 방 쳐보자고요. 3개죠. 침실 2, 3. 5개네요. 5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에서는 공간 활용은 여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제일 많다. 그래서 요 타입도 제가 볼 때는 구조가 이런 구조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자녀 뭐 3명 있다, 이상 있다. 방 쪼개기 힘들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안방 부모 쓰고 하나, 둘, 셋, 4명까지 되네. 네. 네,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그러니까 4명까지도 된다. 그러면 자녀 4명이 있다. 그럼 이렇게 하나씩 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옷 많은 여성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를 옷방으로 하셔도 이런 것들을 옷방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죠? 뭐 드레스룸도 그래도 넉넉하게 이렇게 좀 있으니까 창고방 정도 하셔도 되고요. 작업실 좋고. 그렇죠. 아빠 방은 있는데 아빠 방 말고 아빠 작업실 있으면 좋겠어. 아니면 엄마 작업실 있으면 좋겠어. 그럴 때 또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1층 테라스 특화 세대가 2세대 이렇게 101동 103동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타입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일정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또 포인트죠. 네. 자, 오늘 1강 노르웨이스 오션 포레의 분양 일정은 오늘 날짜 4월 12일 날 모집 공고가 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순위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날짜까지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특별 공급은 언제냐면 다음 주인 22일 월요일 날 특별 공급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 날 1순위, 2순위 청약을 하고 30일 날 당첨자 발표가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서류 접수해서 정당 계약이 5월 13일부터 이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 일정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공급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공급 내역에 보면 분양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거 한번 짚어갈 것이 전체 1300세대 중에서 특별 공급이 몇 세대냐면 482세대. 그럼 일반 공급이 812세대. 3분의 1이 특별 공급입니다. 굉장히 많이 뽑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기간 추천이 85세대로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합니다. 아무래도 여기 근처에는 이제 공단 근로자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넣어서 인센티브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공급이 800세대 정도 된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오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게 모집 공고가 나기 전에는 그래 너네가 이제 오션도 붙고 포레도 붙고 바다와 숲과 이걸 다 누릴 수 있는 아파트 단지라고 광고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금액이 얼마야?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렇죠. 이걸 궁금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대부분 이걸 기다리고 있었죠. 이걸 궁금했거든요. 네, 이걸 빨리 까 이렇게. 그래서 얼만데. 근데 이걸 지금 분양사에서도 굉장히 시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건 내부적으로 안 사람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될 거야 라고만 알았지 정확한 거는 아무도 몰랐어요. 네. 네, 일반인들은 몰랐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면 84 같은 경우는 A타입 같은 경우는 5억 3천에서 최고층이 지금 보시면 20층 같은 경우는 5억 7,800 이렇습니다. 네. 어떤 느낌 드나요? 좀 착하게 나왔어요. 착하게 나왔다. 네. 5억대잖아요. 네. 이게 앞자리가
안 바뀐 것만 해도 저는 천만다행이다. 저는 6억 되면 안 찍으려고 했어요. 영상을. 저희가 1강에 대해서도 앞전 영상 찍었잖아요. 네. 6억이 넘어가 버리면 조금 6억 정도까지는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야, 요 정도로 나왔다? 관심이 확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B타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6억 7천, 거의 뭐 7천이나 6천이나 거의 비슷하고요. 네. C타입도 5억 8천 이렇게 조금 더 높지만은 어쨌든 비슷합니다. 요 테라스형은 그러면 얼마냐? 1층 같은 경우는 테라스형은 A, B, C가 5억 5천 정도. B타입 같은 게 이제 5억 3천 8백으로 좀 싸죠. 네. 아무래도 타입 자체가 B타입이 모서리 부분에 있는 타워형이 그렇죠. 있는 그 부분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싼 것 같고요. 네. 40평대 같은 경우는 6억대입니다. 근데 고층 같은 경우는 이제 7억 초반으로. 그럼 42평은 얼마냐? 기본 7억입니다. 자, 6억 8,600부터 해서 이렇게 7억 8천까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42평 테라스 같은 경우는 한 7억 4천 중반 뭐 이렇게 가거든요. 전반적으로 저는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지금에 있는 일강 신도시 가격이랑 뭐 그렇게 경쟁력이 약하다라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도가 있는 만큼 이 청약을 얼마나 많이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묻지마 청약도 조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여기도 이제 계약금 이제 5%제입니다. 네. 5%제 해가지고 계약 1차 때 1,000만 원이 들고요. 이제 30일 내에 2차가 나머지 금액 네. 이렇게 들거든요. 보통 우리가 청약을 할 때 계약금이 10%가 일반적이잖아요. 그렇네요. 뭐 이거는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 국룰이거든요. 네. 어떨 때는 20% 받는 그렇죠. 데도 있는데 근데 여기는 5%제. 와, 일단 계약금 마음에 특징입니다. 네. 네. 그러면 내가 절반만 필요합니다. 절반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합치면 얼마입니까? 2,600에서 거의 3,000. 네. 요게 다 3,000대, 3,000 이내입니다. 그럼 이제 투자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건이 좀 있다. 그럼요. 이제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중도금 같은 경우는 대신에 65%에서 이 5%를 중도금에다가 갖다 붙였습니다. 네. 예, 그래서 중도금은 1차부터 6차까지 해서 7차까지도 있는데 요건 잔압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것도 유이자입니다. 네. 무이자가 아니고. 그래서 계약금 같은 이런 뭔가 좀 달콤한 인센티브를 줬다면 그거를 중도금에서 좀 녹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도금이 7차까지 있는데 유이자다. 발코니 확장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3,500만 원, 3,000만 원, 3,5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네.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이제 40평대는 4,000, 4,500. 어떻게 보면 좀 과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좀 과한 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의 부산 내에서 이제 아파트 재개발된 것들 보면 거의 3,000 이내로 끊던다든지 네. 3,000에서 조금 나오고 있는데 확장비 3,500이다. 아까 우리 계약금 뭐 5%제 뭐 이런 건 달콤한 것들이 중도금이라든지 발코니 확장비 그다음에 중도금 유이자 이런 데서 싹 녹였구나라고 네. 좀 느껴지죠, 그죠? 네네. 네. 그러면 거의 이제 84 기준 한 6억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6억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청약 안내를 드리면 오늘 날짜로 모집 공고가 4월 10일 날 났고요. 자, 특별 공급은 4월 22일부터 해서 특별 공급이 시작돼서 1순위, 2순위, 당첨자 발표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특별 공급하고 일반 공급은 신청 방법들 자세하게 사이트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아까 제가 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주차 대수 아까 제가 언급했고요. 그 다음에 최고층이 29층이다 라는 거 언급드렸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입지를 지도로 쫙 보면 여기가 사업부지인데 일강 신도시가 사람들이 좀 그나마 관심 가졌던 게 이유가 이 바다 조망 때문이거든요. 네. 오션뷰가 나오나 안 나오냐? 여기서 진짜 메리트 있다 없다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비스타 동원 2차라든지 1차라든지 뭐 일강 이페나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가이프루지오 이런 것들이 바다 조망 보이는 단지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바다 조망이 보이냐 안 보이냐 요거는 사실 뭐 지어봐야 확실히 알잖아요. 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 약간 단지 배치도를 이렇게 보시면 바다 조망을 좀 기대할 만한 것들이 요렇게 네. 101동에 1, 2, 5라인 그 다음에 102동에 1, 2, 5라인 네. 혹시 모르니까 103동까지 좀 끼워보자면 어쨌든 고층이 29층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바다를 싹 봐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있다? 동원 2차가 있다. 동원 2차를
뛰어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이 바다 조망을 기대하기에는 사실은 좀 간지럽다. 그걸 가지고 오션뷰가 나온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럼 뛰어넘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보자고요. 네. 요렇게 사업부지인데 가릴 수 있는 게 요 뒷동이에요. 뒷동에 200, 뭐 1, 2, 3, 4, 5동까지 네. 있겠죠. 네. 그다음에 여기도 나름대로 단차가 있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이 뒷동을 넘어서야지만 그렇죠. 바다 뷰가 보일 거 네. 아닙니까? 제가 쪽 조사를 해보니까 205동이 최고층이 몇 층이냐면 27층입니다. 그러면 최고층이 29층이었으니까 205동은 넘어설 수 있는 게 있겠죠, 그죠? 그렇네. 예. 두 개 층 정도. 두 개 층 정도는, 그죠? 괜찮아요. 근데 204동이 몇 동이냐? 최고층이 31층입니다. 안 되죠. 네. 그러면 203동은 31층입니다. 202동은 31층입니다. 201동은 27층입니다. 기본적으로 얘는 30층이 넘고요. 얘는 29층입니다. 그럼 층만 보면 바다를 못 넘겠죠. 네. 그럼 여기에서 이 단지와 이 단지가 단차가 있으면 되지 않냐. 그거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네. 일단 비스타 동원을 이렇게 딱 단지 내로 보시면 어차피 경사는 떠나서 단지 내 평탄화를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요게 이제 14번 국도잖아요. 네. 대로변. 그러면 이제 요 대로변을 뛰어넘어 요 앞에가 이제 사업부지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 단지하고 이 도로하고의 높낮이는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네. 맞죠? 그러면 도로하고의 지금 2차하고는 높낮이는 많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자, 여기가 이제 사업부지입니다. 오른쪽이. 네. 그럼 여기가 1차겠죠? 그럼 1차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토목을 좀 올렸어요. 네. 요 정도, 한 요 정도면 몇 층 정도가 될까요? 한 개, 두 개 층? 한 두 개 층 정도? 네. 한 두 개 층 정도로 어차피 요 도로로 이렇게 도로가 날 거니까 네. 근생 상권도 여기 들어올 거고 그러면 이 1차랑 거의 평탄화 수준으로 만들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이제 녹지 공간을 이렇게 경사지로 만들어 가지고 네. 그죠? 그렇게 예상을 해보면 한 두 개 층 정도 올라와서 이렇게 1차랑 똑같은 높이로 조성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2층이라 칩시다. 넉넉하게 인심으로. 네. 아까 노르이스 오션포레 같은 경우는 29층이 최고층이고요. 네. 동원 비스타 2차가 31층 정도, 뭐 30층, 31층이다. 네. 그러면 두 개 층을 더 하더라도 딱 걸리네요. 딱 걸리더라도 이래나 저래나 넘어서 가지고 오션뷰가 보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저는 좀 그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션뷰를 좀 과감하게 포기해서 이 동쪽 방향의 바닷가 쪽을 아닌 전 남향을 조금 뽑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진짜 지어져 봐야 알겠지만은 드론을 또 띄워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같은 이렇게 단순하게 단지 배치도나 실제 현장 모습만 이렇게 우리가 봤어서는 2차를 뛰어넘어서 좀 바다 오션뷰를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오션뷰 보이는 게 막 잘 보이는 게 생각보다 개수는 많이 없겠네요. 일단. 네. 저는 뭐 보이더라도 사이 뷰로 조금 그 보일까. 정도? 네. 근데 아무래도 동원비스타 같은 경우는 얘네들도 단지 뷰가 촘촘해요. 네. 근데 이 사이를 뚫고 이 3단계고 되어 있는 이 사이를 뚫고 보인다는 것은 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일강 노르웨이 숲 오션포레 같은 경우는 오션이라는 게 붙었지만은 바다 조망은 좀 기대하기가 힘들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바다 가까운 포레. 오히려 포레 오션 이랬으면 네. 좀 더 좋았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만큼 바닷가랑 가깝고요. 이 포레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 주변에 일강산이라는 곳도 있잖아요. 일강산. 네. 이 단지 자체 내에서 숲에 온 느낌. 캐리비안 베이에 온 듯한 단지 내 조경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광고하는 게 사파리 월드, 캐리비안 베이 뭐 이런 느낌의 단지 조경을 하겠다. 이렇게 조감도를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보면 굉장히 단지 내에는 쾌적함을 줄 수 있는 그렇게 만들겠다. 1만 평의 조경, 삼성물산에서 레미안에서 조경을 합니다. 네. 그러면 믿고 보는 우리 레미안 아니겠습니까? 조경 하나는. 네. 그래서 굉장히 단지 내의 쾌적함이 숲에 온 듯한, 공원에 온 듯한 뭐 이런 느낌을 좀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양 단지다. 그렇게 좀 느껴집니다. 네. 그러면 주변 단지 대비 얼만큼 내가 이 아파트가 청약해서 당첨돼서 혹은
투자로서 매력이 있는지 이런 걸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대장님께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래서 보면 지금 이게 입주 날짜가 일단은 27년 3월입니다. 아, 3년 뒤네요. 네. 또 이 가격이 묻어나 있잖아요. 네. 유이자랑 확장비. 그러면 거의 대략 6억, 뭐 6억 네, 초반. 그렇죠. 아까 3,500 정도 됐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지금 가격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일강자이 대장이 5억 9천이고 여기에 6억에서 6억 1천이라면 네. 거의 비슷한데 이게 27년 입주일 때 얘가 어느 정도 좀 상승할 걸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일강자이 같은 경우에는 5년 차죠. 네, 만 4년 차. 네, 만 4년 차. 네. 그러면 얘가 또 3년 뒤에 입주기 때문에 네. 7년 정도 연식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 확실히 좀 연식이 차이 난다. 네. 확실히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 되면 뭐 가격적 매력은 저는 뭐 지금 기준으로 봐도 조금 있지 않나. 27년 기준에 이 가격을 엎으면 네. 좀 딱 가격 매력이 적절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일강 신도시가 우리가 진짜 분위기가 좋을 때, 최고가 호가가 나올 때, 그 실거래가 될 때, 그게 한 어느 정도가 되었나요? 그때 뭐 최고가가 그냥 8억 5천 정도 생각을 하시면 8억 됩니다. 5천. 뭐 9억대 있긴 했지만, 네. 그냥 이제 좀 8억 5천 정도 생각하면 최고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다시 부산 혹은 기장 일광의 분위기가 뭔가 훈풍이 분다. 이러면 지금의 분양가는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그렇죠. 네. 이제 지금 기준에 약간만 상승한다 쳐도 네. 적정 가격인데 네. 이제 어느 정도 부산이 회복장에 들어선다. 27년도쯤에는 그러면 매력 있는 가격이 되죠. 보통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자재비 올랐죠, 인건비 올랐죠, 그렇죠. 뭐 토지 매입비도 다 땅값도 올랐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 건설과 관련된 것들이 전부 다 올랐기 때문에 네. 분양가가 너무 비싸거든요. 그럼요. 그 분양가가 비싼 이유가 뭐 향후에 입주했을 때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건설사들이 그 분양가를 다 먹어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아가지고 이 분양가 높은 거에 대해서 일반 이제 청약하시는 분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그런 거 별로 없는 좀 착한 분양가 같은 느낌. 그렇다라고 좀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정말 전략을 잘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대연 DIL도 27년 입주죠. 네, 4월이네요. 네, 거의 비슷해요. 그냥 한 달 정도 차이가 있는데 얘도 제가 봤을 때는 얘 대비 원래라면 7억 정도가 적정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입주가 기니까 27년쯤 되면 부산이 그때는 공급량도 작고 이거를 더해서 1억 정도가 저는 더해졌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근데도 왜 인기가 좋았냐? 당장 들어가는 돈이 계약금만 넣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거래되는 것도 당장 얘를 사는 것보다는 좀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로서는 실제 투자금 자체가 이것보다 못하거나 비슷한 것보다 더 작게 들으니까 네,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시간을 벌 수 있는 거, 두 번째 우암동에 두산 위브더 제니스 네. 이게 계약금 5%제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할인 분양하면서 네, 또 인기를 끌었는데 이 두 개 전략을 다 가져간 것 같습니다. 계약금 5%에 입주 기간 좀 넉넉한 거. 그러면 그렇게 갔을 때 사실 6억을 도전해 보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이제 미래 가격에 한 5천만 원 정도는 가져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이 정도 가격은 그냥 착한 가격에 나온 것 같습니다. 착한 가격에 나온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구조까지 좀 잘 뽑아가지고. 네. 그 전부터 관심은 많았으나 일광에 새 아파트 들어온 데서 뭐 지금 뭐 다른데 네.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입지 좋은 것들이 아직 분양 예정인 것도 있고 분양한 것도 많았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은 그래도 광고를 사파리 월드 조경, 그 다음에 뭐 캐리비안 베이, 오션 붙고, 뭐 폴에 붙고, 이 단지 내 상품성이 너무 좋게 광고를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기대감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과거에 봤지 않습니까? 한신더유라든지 여기 대성베르힐 네. 이런 거 사실은 조금 빠지는데 네. 막상 이제 완성이 되고 보니까 이것도 괜찮네. 괜찮았단 말이에요. 장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네.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세도 올랐었고. 네. 네. 근데 사실 위치를 보면 더 좋거든요. 네. 네, 더 좋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도 좀 가능성이 있다. 네. 그 다음에 그때쯤 되면 얘네들이 조금 구축에 접어들기 시작한다. 네. 이런 게 이제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거리를 봐도 네. 일강역에서 사실 동원비스타 2차가 진짜 좀 역세권. 네. 300m.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가 500m. 네. 사실 1강자이까지 요까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이래 하면 1km가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는 일광자이보다 오히려 더 역에 가깝습니다. 뭐 590m면 우리 역세권이라 부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역에도 오히려 가깝고 상권 이용하는데도 그렇게 멀지는 않을 것 같고, 안 좋았던 게 이제 장점화돼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네. 사실 입지로 보면 얘네들은 지금의 기존에 있는 뭐 상권이라든지 학교,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학원가, 그다음에 병원 시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보다는 입지가 빠지나, 뭐 사실 우리가 좀 크게 생각해 보면 어차피 도로도 좀 쾌적하게 잘 만들 거고요. 네. 그런 걸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살다 보면 익숙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단지를 얼마나 잘 만드냐, 또 특징 있는 것들 얼마나 많으냐, 일강 신도시 기존에 있는 아파트 대비, 네. 그리고 가격도 대비 얼마나 매력적이냐, 이런 것들이 관점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네, 한 5천에서 1억 가까이 정도의 가격 폭은 내가 조금 가져갈 수 있겠다 네. 싶네요. 그래서 뭐 계약금 아까 보셨듯이 5%입니다. 5%이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이 되시거나 나중에 전매를 하더라도 투자금 자체가 많이는 안 든다. 다른 게 대비. 그런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1강 노르웨이 숲 오션포레. 네. 저는 27년 입주, 계약금 5%제 매력이 있다 보거든요. 왜냐면 부산이 지금 거의 바닥에서 다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보세요. 1강 자이, 일단 갭 차이가 얼마입니까? 3억입니다. 네. 네. 이 편한 30평대 갭 차이 얼마입니까? 2억 2천. 네. 40평대 갭 차이 3억대. 이래 나다 보니까 1강 비전 있는 거 알겠단 말이에요. 근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 하다못해 24평 이지 더원 1차 오션포레조차도 갭이 1억이에요. 근데 여기서 계약금 5%제다? 저는 투자자 매력도 좀 있다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마음에 든다? 우리 네. 용 소장님께 전화 주시면 네. 친절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네. 청약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청약이 당첨됐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제가 상담을 해드리니까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